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방안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도 잘 감안해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계 특성상 지방에 위치한 기자재 업계의 좀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이번에 협력사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원산업 김성구 대표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대원산업 김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정부 들어서 이 조선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또 원화청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협력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얘기가 나온 게 인력하고 돈,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소에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간단하게 돈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산업부 장관님께서 1조 원이라는 걸 협력사 기금을 마련해 주신다니까 어떤 방법에서 지급을 해 주실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조선소들은 협력사들이 한 10년간 어려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불황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직원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협력사 대표들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은행에 빚내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작년에 조금 좋아지고 작년부터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은행에 이제 자금 상환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항상 조선업은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직원들 임금 정도는 예비비로 마련해 놔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금융권에서 돈을 해줄 수 있는 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가면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 보증서의 기준이 뭐 흑자 기업이어야 되고 해가지고 B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조선업이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이게 거기가 C등급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잠식돼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적자 기업이고 그래서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제도가 마련해 주셨으니까 조금 등급을 낮추어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좀 대출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인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봉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금 조선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힘든 일을 젊은 세대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저희가 외국인을 쓰는 이유가 돈 때문에 외국인을 쓰는 거 아닙니다. 내국인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쓰니까 지역 경제는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병력 특례 제도를 조선업에 도입해 주신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자들이 조선업에 와가지고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얘기한 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병력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경계병을 지금 줄여서 로봇으로 대체하자마자 지금 그러는 판이라 조금 등급을 병력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을 낮추시면 어쨌든 그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도 얼마 전에 우리가 내부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고민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출 조건 문제는 사실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안 빌리죠. 이것도 우리 산업부 장관이 좀 이런 이슈를 저희들이 하나 새로운 일조를 하게 된 게 어떠냐면 예를 들면 이런 협력사 분이 그 일감도 있고 충분한데 신용이 좀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앵커기업 예를 들면 하나면 하나에서 보증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면은 무보에서 보증을 해서 일거리를 줄 거다 우리가 계속. 예, 그렇죠. 그래서 신용을 그렇게 보강을 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은 금리도 제 기억에 한 2% 이상 더 싸게 하고 대출 받는 수준도 굉장히 확대해 가지고 협력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싸게 안 해도 빌려만 주라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싸게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사실상 신용을 우리 앵커 기업이 보정을 해주면서 그런 제도를 우리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이 같습니다. 발굴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조선산업이라고 하지만 뭔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선사와 또 기자재 협력사의 의견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또 이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노동자의 의견도 경청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노조 대표 최원영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 대표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최원영입니다. 예, 오늘 사실 아들이 오늘 100일인데 기쁜 날인데 오늘 또 대통령님 뵈니까 그 기쁨이 2배, 10배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공감이 제일 가는 것 같아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데이터 센터 월드라고 2026이 개최됐어요, 워싱턴에서.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 노동자 대표로 이제 다녀왔는데, 삼성의 FDC, 플로팅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해상 데이터 기술력을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같이 홍보하고 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엄청 관심이 좀 뜨거웠고 한국의 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그쪽에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좀 자부심이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 조선업을 요즘 이제 친구들이 좀 기피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에 너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근데 조선업은 그냥 이렇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10년 이상 노련하게 또 그 업을 해야 그 업종에서 뛰어나게 되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될 건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조선업에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혜택 그런 것들을 좀 줄 건지 좀 이렇게 고민이 좀 됐고요. 그리고 좀 더불어서 사실 우리 조선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사실 참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거에 대한 좀 창출되는 성과 이익을 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좀 배분하라는 목소리가 엄청 거세고 저도 좀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 보상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나 우리 노동부 장관님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분배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좀 지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동부 장관님이 좀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고용 지원도 좀 해주고. 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이제 조선업이 이제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이했고 또 일각에서는 조선업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르네상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실이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고루 분포될 때 아까 대통령 말씀처럼 생태계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서 특히나 청년들이 조선업에 대해 나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폴리텍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폴리텍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견기업까지 확대해가지고 중견기업도 이제 중소기업만 주는 거 아닙니다. 중견기업도 사장님 이제 기업도 드리고 노동자에게도 드립니다. 720만 원씩.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멀수록 많이 주라고 해가지고 미리 하면 상당히 될 이게 많이 겁니다. 줄어졌어요. 그렇게 거리 하겠습니다. 경산제라고. 예. 그 마지막은 이제 정주 여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드릴 말씀 많은데 정당한 보상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다시 또 전체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들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한 분씩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대통령님과 또 장관님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그런 모습이 보여서 기대가 되고 또 더 저희가 의지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참석 기업인들의 이제 추가 의견을 좀 자유롭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토의한 내용에 덧붙일 내용도 좋고요. 뭐 K조선의 미래나 비전을 위한 아이디어, 개선점 뭐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참석 되겠습니다. 기업인이 아니고 참석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의 노동자 말씀을 여러분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포함해서 먼저 그럼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김용대 대표님 맞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생산하는 기업 마린웍스 마린전자의 대표이사 김용대입니다. 저는 21년 전 오늘 그 해군 병장으로 전역을 해서 신용불량자였고 아버지랑 함께 집 지하실에서 이렇게 회사를 꾸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산업통상부를 만났고 정부 R&D 과제를 하면서 일본에서 지금도 사실 97% 수입되고 있는 전자해도 표시장치라는 장비를 국산화해서 현대상성, H&M, 뭐 H라인 해운 같은 국내 해운사에 1000대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비전 다 갚았어요?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빚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빚이었고 지금은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건전부채. 네, 지금 그리고 또 산업통상부 과제를 현대중공업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페루의 그 군함을 HD현대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방산기업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드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자회사가 수행했던 것을 저희 국내 기업이 수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된 게 산업통상부 덕분인데 제가 그래서 어디 가든 산업자만 보이면 큰절을 막 하고 다니고 오늘 대통령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장관님의 보스시니까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더더욱 제가 이것도 들고 다닙니다.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걸 제가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쫓아다니까 제 아는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김 대표, 니 그러다 죽는다. 건강도 챙기고 뭐 죽으면 뭐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뜻깊은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불과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조선업 다 망한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조선 기자재 업체 하나로서. 근데 친환경이라는 물이 들어오고 또 진짜 일을 잘 찾아가고 내비게이션을 잘 하시는 이재명이라는 선장님이 함께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 사실 여차하면 다시 또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취지시겠지만 저희가 아까 그 김 대표 니 죽으면 뭐 할래 하셨던 것처럼 K조선 죽으면 우짤래 이런 마인드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쳐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 앞으로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약간 삐까삐까 할 건데 제가 막내인 줄 알고 막 MG 대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K조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선배님들과 또 정부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 많이 써줘야 되겠는데? 네. 네, 좋습니다. 또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1946년부터 80년 소형조선소를 이어온 동성조선 대표 김수환입니다. 조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좀 준비한 것도 많은데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빨리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형조선소는 국내 연안의 어선 예인선과 관공선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내수시장의 뿌리의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서 소형 전소는 늘 외면받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제는 소형 전소의 어떠한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K조선 상생금융 4천억, 3월 중대형 3사 특별지원 5,400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형 전소의 수혜는 어떠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형 전소 산업을 중대형과 분리하여 해주시고 세분화되고 좀 더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산업을 세분화, 대형, 소형, 중형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지금 중소형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정책이 저희한테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별로 소형 전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곧 10년이든 20년이든 마스가처럼 동남아나 중국이나 그런 또 조선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오히려 국내 연안 선박들이 역수입되는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두가 호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암덩어리가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 전소를 살리지 않으면 국내 연안 선박들은 이제 점점 외국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양극화의 일부겠죠. 자, 그리고